부윤 영감의 서찰을 받았어요. 나도 아직은 어떤 연유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송낭자는 부윤 영감의 등창을 치료하기 위해서고요. 이런 우연도 다 있군요. 윤왕자의 생명의 은인이신 분들이 부친과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송공자. 공자의 혼처는 어떤 가문인가요? 그것만 알려주면 어쩌면 두 분을 맺어 드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 말에 송원지와 유연이는 수심이 가득 찼던 얼굴이 환해지며 서로를 쳐다봤다. 벌써 마음속으로 이혜진을 굳게 믿게 된 송원지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눈이 있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군요. 동파나루에서 좀 가면 동파역에 요리를 파는 수월루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요리를 대접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나룻배가 동파나루에 도착했다. 배에서 내려 동파역을 향해 걸은 지 한 일각 정도가 되었을까. 동파역 역참 앞에 있는 꽤나 널찍한 수월루로 일행은 들어갔다. 여행수가 나와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며 방으로 안내했다. 이어 요리가 상위에 그득히 차려지고 송원지가 입을 열었다. 이곳 요리가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어서 드시지요. 고맙소이다. 잘 먹겠소. 서무가 응답했다. 이혜진과 송미령도 오랜만에 먹는 요리다운 요리를 접하며 산해진미예요. 고마워요. 송공자 그리고 윤왕자 라고 말하자 유연이가 대답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오늘 잠시만이라도 이런 행복을 누리진 못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송원지가 이혜진을 보며 얘기했다. 이 낭자. 부친이 정한 혼처는 개성부 토착 양반으로서 서리의 우두머리로 있는 김양로 가문입니다. 김서리는 그 중에서 전곡의 출납, 장부 정리 등의 격리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서리는 개성부 사정이나 소관 업무에 정통해 부친께서도 이들 서리를 무시할 수 없어 이번에 그의 혼담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진이 송원지의 말을 다 듣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송공자. 염려 마세요. 김양로가 서리라면 그에 맞게 대응하면 될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잘 들어봐요. 서리층에게는 과전이나 녹봉 등 경제적 처우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경제적 불안이 부정과 비리로 발전하게 되어 일반 민중을 수탈하고 통제함으로써 특권과 실리를 모두 가지게 되지요. 김서리가 그야말로 청렴한 관리라면 모를까 10중 8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와 여기서 공자가 개성부에 도착하여 이 일부터 먼저 처리한 후 부윤 영감을 만나겠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무슨 좋은 방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한테 맡기세요. 송공자도 개성에 도착하면 일단 집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에서 유하세요. 아셨지요? 개성부. 이들이 개성부에 도착한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였다. 사방이 성곽으로 둘러싸인 개성부 내성 남문을 통과한 일행은 번화한 거리에 있는 꽤나 큰 보행객주로 들어갔다. 송원지가 사환에게 뭐라고 말을 하자 사환이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한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안에서 나오더니 송원지를 보자 깍듯이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곤 말했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그러네, 대행수. 그동안 별거 없으셨나? 덕분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내 부탁이 있어서 왔네. 하명하십시오. 방 4개만 내어주게. 나와 여기 이분들이 오늘 하루만 묵을 걸세. 여부가 있겠습니까? 금방 마련해 올리겠습니다. 고맙네. 이들은 안내된 방에서 여장을 풀고 그동안 노곤한 몸을 달랬다. 밤이 되어 이혜진, 서무 그리고 송미령은 객주를 나왔다. 이혜진과 서무가 송미령을 놔두고 가려 했지만 송미령이 꼭 따라가야겠다고 졸라 어쩔 수 없이 셋이 움직였다. 셋은 송원지로부터 받은 자세히 그린 김서리 집까지의 지도를 보며 길을 재촉했다. 김서리의 집에 도착한 후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무공을 전혀 모르는 송미령이 담을 넘을 수가 없어서였다. 담을 쳐다보며 이혜진이 서무에게 말했다. 사제, 엎드려서 영매가 담을 넘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그거야 별로 어렵지는 않소. 자, 영매 내 등을 밟고 올라가 담장에 안아 계시오. 우리가 넘어가 내려주겠소. 아이, 어떻게 오라버니 등을 밟을 수가 있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영매, 그럼 어디 한번 개구멍이라도 있나 찾아줄까? 해. 개구멍은 더 싫어요. 그럼 이 기회에 오라버니 등을 한번 밟아봐. 언제 또 밟아보겠어? 오라버니 미안해요. 하며 송미령이 마지못해 엎드린 서무의 등을 밟고 담장 위로 올라갔다. 이어서 서무와 이혜진이 담을 훌쩍 뛰어넘어 마당에 살며시 내린 후 송미령을 아래로 내려주었다. 집 안팎은 조용했다. 셋은 주위를 살피며 사랑채 마당을 지나 방 앞에서 멈췄다. 사랑채는 불을 켜놨는지 화냈다. 아마도 불씨 때문에 불을 밝혀놓은 듯 했다. 그렇지 않다면 혹시 방 안에 누군가 있는지도 몰랐다. 이혜진이 서무를 보고 눈짓을 했다. 서무는 머리를 끄덕이고는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등잔불만 외롭게 타고 있었다. 이어서 이혜진과 송미령이 들어왔다. 이혜진이 방을 한번 둘러보고는 둘에게 속삭였다. 서안, 책장, 문갑 그리고 문서함을 나누어서 찾아봐요. 송미령이 서한과 책장을 샅샅이 살폈으나 책 외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이혜진은 문서함을 보았으나 역시 소용이 될 만한 것은 없었다. 서무도 문갑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소. 서무가 말하자 두 낭자가 동시에 나도요 라고 응수했다. 이때 송미령이 문갑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느티나무 백동장석 삭한 문갑이었는데 두 짝이 나란히 붙어 놓여 있었고 문갑 위에는 청자와 백자가 1점씩 올려져 있었다. 문갑은 여다지로 서무가 이미 열어둔 채 그대로였다. 송미령이 바짝 문갑 앞으로 다가가 이혜진을 불렀다. 언니, 이리 와봐요. 이 말에 서무와 이혜진이 가까이 오자 송미령이 말했다. 이 문갑이 좀 수상해요. 영매, 수상하다니? 내가 보기엔 이상한 점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수상하니? 그러게 말이오. 보통 문갑 아니오? 이 밑을 봐요. 문갑 바닥과 방바닥 사이가 너무 높잖아요. 그렇긴 하오.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하오? 서무가 묻자 이혜진이 서무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영매, 알았어. 과연 예리하네. 그러니까 문갑 바닥 밑에 비밀금고가 있단 거지? 예, 언니. 과연 언니답군요. 이혜진이 문갑 바닥을 여니 과연 그 밑에 장부책이 빽빽하게 들어있었다. 다른 한 짝 문갑도 마찬가지였다. 이혜진이 장부를 조사했다. 한참 후 이혜진이 입을 열었다. 과연 짐작한 대로예요. 이거면 김서리를 올가매기에 충분해요. 말하고 가져온 보따리에 쌌다. 자, 그만 가죠. 왔다 간 흔적도 없이 원상태로 감쪽같이 해놓고 셋은 유유히 김서리 집을 나왔다. 얼마쯤 가다 이혜진이 두 사람에게 말했다. 사제, 영매하고 둘이 먼저 객주로 가 있어요. 사저는? 난 들려야 할 곳이 있어요. 함께 가면 안 되는 곳이요? 그래요. 영매 혼자 밤길에 위험하니 그렇게 해요. 그런 말이 없었잖소? 아무 말 묻지 마요. 예정된 시간에 차질이 생겨서 그래요. 원래 이혜진은 개성부에서 송부윤을 단독으로 만나려 했었다. 한데 송공자와 윤왕자로 인해 김서리 건을 먼저 해결하려면 모두 함께 송부윤을 만나야 했다.
그렇게 되면 송부윤에게 자신의 신분을 비밀로 해달라고 청할 시간이 없어 부득이 이 밤에 송부윤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알았소. 무슨 일인지 모르나 아마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보중하시오. 알았어요. 영매. 그럼 이따 봐. 그래요. 언니. 조심해요. 이혜진은 오른쪽 개성보관화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송미령은 연모하는 서무와 단둘이 걷게 되었다는 설렘에 가슴이 떨려왔다. 그의 채취를 느끼며 심장이 두근거림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라버니. 무슨 일이죠? 나도 모르겠소. 가끔은 이런 일이 종종 있어 왔소. 사저에게 아무도 모를 비밀이 있는 것 같긴 하오. 그게 무엇일까요? 오라버니를 궁금하게 하는 비밀이. 영매. 그건 뭐 그리 중하진 않소. 지금 저대로의 사저면 돼오. 송미령이 깔깔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천진하게 웃는 송미령의 모습이 귀여웠고 예뻤다. 농후한 여인의 내음이 물씬 풍겨왔다. 그러면서 서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 그러세요. 오라버니. 언니를 무척 좋아하죠? 그렇죠? 영매. 그런가 보오. 언니가 한없이 부러워요. 근데 오라버니 자꾸 하오. 했소 그럴래요? 친동생같이 다정히 말을 놓을 순 없나요?